안녕하십니까, 백설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악재는 아직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다시 확산되고 있었고요. 실업 지표도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는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흘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프는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하락하며 출발한 시장은 플러스로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0.07% 하락했습니다. 28,494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외수의 S&P 500 지수는 0.15% 빠졌습니다. 3,483선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7% 내린 11,713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일주일 만에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세 때문인데요.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는 6만 명에 다시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보다 심각한 건 유럽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등 대도시를 포함한 9개 지역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을 금지합니다. 이 시간에 외출하려면 예외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통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돈으로 약 1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국에서도 수도 런던 시민들은 이번 주말부터 다른 가구 구성원과 실내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경보 단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독일에서도 16개 주 총리들이 술집 야간 영업 금지와 개인 모임 제한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자는 2주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경제활동 재개가 주춤해졌기 때문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8만 8천 건으로 지난주보다 5만 3천 건 늘어났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부진한 수치였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3월 말 정점을 찍은 이후 약 4개월 동안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7월 이후 증가와 감소, 정체를 반복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제시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에게 1조 8천억 달러 이상의 부양안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아직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추가 부양책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식어버린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우신 재무장관은 대선 전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5천억 달러 규모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도 부족하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온라인 쇼핑몰과 각종 배달 음식 관련 업체들은 대세입니다. 레스토랑은 코로나19 봉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에 속하는데요. 3분기에는 코로나19 핫스팟이 재차 봉쇄 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에도 일부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패스트푸드 대기업의 맥도날드는 지난 수요일 52주 고점인 227달러 8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비교 매출 하락폭은 2.2%로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했고요. 평균 소비 성장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0.89% 오름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경쟁업체인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은 지난 수요일 버거킹의 비교 매출이 7% 하락했지만 직전 분기 하락폭인 13%에 비하면 개선된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악재가 많았던 뉴욕 시장은 또 마이너스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알리바바 금융자회사인 엔트파이내셜을 금수 리스트에 추가한다는 소식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국의 엔트파이내셜 제재 추진에 대해서 외국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국가의 안전보장 개념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실제로 엔트파이내셜을 금수 명단에 넣을 경우 강력히 보복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엔트파이내셜은 홍콩과 상하이 증시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제재가 중국 측의 경계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브렉시트 합의 시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제시한 이번 주 브렉시트 미래 관계 합의 시한 이후로도 일단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연합의 이해가 달린 주요 문제와 관련한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영국 총리실은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끝나는 날 향후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신임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횡보로 수소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정 회장은 어제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넥소를 타고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8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부터 국제수소위원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고 지난 7월 수소경제위원회 출범과 함께 민간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정 회장은 어제 회의에서 차세대 연료 전지 시스템 기술이 적용된 수소 상용차 개발과 보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LG화학의 물적 분할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LG화학의 기대치를 웃도는 배당 정책을 내놓으며 운용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결권 자문사가 물적 분할에 찬성에 가까운 의견을 내비치며 점차 안건 통과로 기우는 모양새인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LG화학이 공시한 분할 계획서 승인 안건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추가 경기 부양책 불확실성에 상승했습니다. 0.43% 오른 93달러 78센트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 만에 연 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이틀째 하락하며 또다시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의 달러 매도세가 지속되고 장중 위안화 강세도 한몫을 했습니다. 3원 70전 하락한 1143원 20전에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 테마입니다. 현대차가 오늘부터 코나 전기차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갑니다. 국토부는 코나 전기차의 화재 원인을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합선으로 내다봤는데요. 리콜 대상 차량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생산된 차량입니다. 관련해서 현대차와 LG화학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9월 수출입 물가지수와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수출입 물가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동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9월 수출 물가지수는 94.7로 지난달보다 0.3% 하락했습니다. 수입 물가지수도 98.04로 3개월 연속 내림세 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의 9월 신규 취업자 감소폭과 실업자 증가폭은 더 커졌습니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701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었고요. 실업자는 11만 6천 명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9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을 발표합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 소매 경기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미국의 경기 전반을 설명해 주고요. 산업 생산은 경기 순환의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간 기준으로 소매 판매는 오후 9시 30분에, 산업 생산은 오후 10시 15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을 국내에 공식 출시합니다. 한편 현지 시간으로 오늘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에는 장중 변동성이 크니까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시작하는 뉴욕 시장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